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철학사 학원 제15장 청대 도학의 계속, 제16장 청대의 근문경학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중국철학사는 이제 중국 역사상 최후의 왕조인 청나라에 이르렀습니다. 15장, 16장에서는 청나라 때 시대의 흐름에 대응해서 앞선 중국철학사를 당대 사람들이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로 시대가 전환되었습니다.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최후의 통일왕조입니다. 1644년부터 1912년까지에 이르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전 중국 본토 명나라를 만주족이 정복해서 세운 중국 왕조를 청나라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은 명나라에 대한 신의를 지킨다고 이미 세워진 중국 통일왕조인 청나라를 얕잡아보는 정책을 펼치다가 병자호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만주족이 명나라를 정복해서 정권이 교체된 듯 보였지만 사상적 전통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학자들은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학과 송학 계열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학이라 함은 전한과 후한 시대인 한나라의 경학을 본받는 학문 경향을 말합니다. 자신들을 한학자라고 일컬었던 사람들 중에 안원은 양한 경학을 본받아야 하는 까닭은 성현의 시대와 근접하고 도불의 설이 일어나기 이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통에 더 가까워지려 했던 노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학과 불학이 섞인 유학 형태인 송명도학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계속 계승한 학자들의 학문을 송학이라고 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들을 한학자라고 일컬었던 학자들도 역시 송명도학의 리, 기, 성, 명의 개념을 연구했고 이를 잘 해석하기 위해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공부했다는 점에서 청대에도 사상적 흐름은 송명시대의 도학이 계속되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원과 이공은 한학이라는 명칭이 없었던 시대의 도학 비판자들이었습니다. 풍우라는 안원의 학문 내용은 도학으로 처음에는 유광심학 일파에 속했고 나중에는 정주리학 일파에 속했다가 최후로 도학 비판으로 돌아섰다고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안원과 이공은 한나라까지의 옛 성현들은 육덕을 지니고 육예를 실습하고 육부의 일을 연구해서 백성들의 삶에 이용해서 생활을 윤택하게 하도록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학과 불학이 유입되면서 삶을 돌보는 알매 이르는 길이 혼탁해졌다는 의미로 그들은 당시 도학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안원의 학문 내용을 보면 도학을 반대하기는 했지만 일부는 도학의 계속과 발전이라고 풍우라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원의 학문은 육아의 핵심을 따라 주로 교육과 수양에 관한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그는 음양이기가 천도의 양능이라고 했는데 이로써 사덕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기 사덕은 순응하고 어긋나며 엇갈리고 통하며 뒤섞이고 통합되며 감화되고 달궈지며 변화되고 변경되며 감흑하고 감각하며 모이고 흩어지며 움츠러들고 펼쳐진다. 이 16가지가 사덕의 변화이다. 덕은 오직 4이나 그 변화는 16이다. 16변화는 그 끝을 헤아릴 수 없고 그 운행은 부단하다. 이기사덕은 이처럼 영구히 변동하고 두루 유행하여 상호 영향을 끼침으로써 만물은 화생한다. 이로써 만물의 생성이 모두 이 이기사덕을 타고난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안원의 중심 사상이 기를 우주의 근본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안원은 리도 언급했지만 리, 기는 하나로 융합된다고 해서 리학가와 구별됩니다. 리와 기에 대한 정리는 형 이상에 관한 이론입니다. 안원은 사물을 기반으로 한 기를 우주의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주자가 기질지성과 의리지성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안원은 리, 기는 하나로 융합된다고 했기 때문에 의리지성이고 기질지성이라서 기질을 악의 기원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원은 악의 기원을 유혹과 편견과 습관과 물들므로 설명합니다. 악은 유혹과 편견과 습관과 물들에서 비롯된다. 공자처럼 인을 구하고 맹자처럼 존심 양성하여 내 본성의 선을 밝혀 이목구비가 명령에 따라 각 기능을 다하게 하여 응당 볼 것은 보고 응당 들을 것은 듣고 부당한 것은 거부하여 기질로 하여금 천칙의 올바른처럼 되게 하면 자연히 모든 요사한 미색과 음탕한 소리로부터 유혹이나 편견을 받지 않게 되니 다시 또 악의 습관이 되고 악의 물들음을 근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안원을 비롯한 도학을 비판한 이들의 학문에는 리학가가 말한 리가 여전히 그 이론 안에 있었지만 다만 그들은 리는 기 바깥에 존재하지 않고 성은 기질 바깥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함으로써 그들의 한학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대진이라는 학자는 송명도학가들의 학문이 도불의 말을 뒤섞어 경전을 해석한 것으로 보고 이것을 유교해서 배척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대진은 도학가가 말했던 리가 사물을 초월하여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해석이 노장과 불교의 말을 뒤섞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여기고 비판했습니다. 도학가는 음양오행이 기라고 말했는데 대진은 이에 대해 음양오행이 곧 근본 이치인 도라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대진 역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객관적 리와 구체적인 사물의 형성의 기를 구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진이 의도했던 바에 대해 풍우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진의 앞의 말들은 공연한 트집일 수 있으나 그 말을 한 대진의 본뜻을 미루어 보면 리기 문제에서 대진과 리학가의 차이는 대진이 생각하기에 리학가는 리가 기를 초월하여 혹은 기에 앞서 존재한다고 여겼으나 그 자신은 리가 기 속에 내재한다고 여긴 데 있었다. 서양 철학의 수러로는 대진이 보기에 리학가는 리를 초세계적인 것으로 여겼으나 자신은 리를 세계 내재적인 것으로 여겼다. 대진은 사람과 사물의 성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성 안에는 지성이 있어서 천하 만물의 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에게는 도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에게 도덕이 있는 것은 사람에게 지성이 있는 데서 비롯된다. 지식이 곧 도덕이라는 설을 대진도 견지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지성이 있으나 사물은 없다. 따라서 사람은 리를 인식하고 필연을 인식하여 그것에 따를 수 있고 자기와 같은 남도 자기의 정욕과 똑같은 것이 있음을 인식하고 자기를 미루어 남에게 미칠 수 있다. 이것이 인성이 선할 수 있는 까닭이다. 알매 극치에 이르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완전히 필연에 부합된다. 청대의 학문 경향이 달라진 것은 당시 시대 상황과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은 다시 근문경학 방식의 학문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서양인 세력의 압박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풍우라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문경학은 경학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동중서가 한무제의 천자로서의 권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천인지제를 도입해 하늘의 인간사에 대한 작용을 설명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공자를 스승에서 왕으로 승격했는데 청대에 와서는 공자가 왕에서 신으로 떠받들여집니다. 서양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압박을 받으면서 청나라의 사상가들은 그들 안에서 힘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근문경학적 흐름을 추구하게 된 것이라고 풍우라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와 같은 공자가 필요했고 이와 같은 공자는 오직 근문경학 속에 있었다. 중국 철학사 중에 경학시대는 근문경학파의 경학에서 시작하여 근문경학파의 경학에서 끝이 난다. 사람이 새로운 환경에 처할 때는 가장 황당하고 기괴한 사상을 가지기 쉬운데 근문경학파의 경학 중에 음양과 학설적 요소가 황당하고 기괴하여 새로운 환경에 처한 사람의 용도에 가장 적합했다. 이를 위해 고군분투한 인물들로 강유위, 담사동, 요평을 소개합니다. 입교개제운동은 스스로 종교를 세우고 정치를 개선해서 스스로 강해지자는 자강불식의 흐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의 시작이 바로 강유위입니다. 강유위는 서양의 압박에 혼란을 겪는 청나라를 세우려고 고군분투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자를 신으로 삼는 공교를 국교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금 보기에는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에 대한 절박함의 시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강유위는 공자 이전은 무지몽매했고 춘추전국 시대 무렵에 제자가 일제히 일어나 가르침을 창시했으나 공자가 창시한 가르침이 더욱 특출했던 까닭에 마침내 그 후 으뜸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여겼다. 담사동은 강유위와 함께 청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상가이자 실천가로 나름의 학문 경향도 일정한 방향으로 정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사상에서 주목할 부분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사동은 중국 전통 사상적 개념인 인에 대한 논의로부터 물리학 개념인 에테르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에테르는 물질적 현상계, 허공의 공간 등에 존재하는 충만된 한 물질인데 이것이 작용으로 드러난 것을 공자는 인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의 사상적 체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담사동은 또한 에테르는 원소의 근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물은 화학적 원소가 취합해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본래적 속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에테르만이 불생불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주간에는 단지 변화와 흐름만 있을 뿐 존망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를 두고 풍우라는 담사동이 장횡거의 주장을 기반으로 당대의 서양 학문의 영향을 받아 화학의 새 주장을 빌려서 설명한 것 같다고 해석합니다. 담사동은 앞서 살펴본 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론을 펼칩니다. 그는 대동의 사상을 주장했는데 이는 어진 사람은 천지 만물과 일체가 된다는 것으로 강유위가 주장한 바와 같습니다. 전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반드시 국가가 없는 백성이어야 된다. 국가가 없으면 국경이 사라지고 전쟁이 종식되고 시기가 없어지고 권모술수가 폐기되어 남과 나의 구별도 없어져 평등이 출현하니 천하가 있어도 없는 것과 같아진다. 그리하여 군신관계는 폐기되고 귀천은 평등해지고 공리가 천명되고 빈부가 균등해져 천리만리의 사람들이 한 집안 사람처럼 되어 자기의 집은 잠시 머무는 여관으로 여기고 남들을 동포로 여긴다. 이러한 담사동의 사상은 이후 유평에게도 이어집니다. 이들의 주장은 어떻게든 혼란스러운 근대화의 과정을 이해해 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과 서양이 교류한 후에 중국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학술의 각 방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한시대부터 시작된 경학시대는 중국이 근대화를 맞이하면서 종결되었다고 풍우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 철학사를 살펴봤습니다. 인류가 지나온 사상사의 거대한 한 축을 살펴본 것입니다. 중국 철학사는 우리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서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철학사 함께 읽기 영상이 중국 고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사상적 흐름을 잘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이현주였습니다.